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모두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특히 한 고등학교에서만 14명의 학생이 잇따라 확진됐고 전남에서도 여수와 고흥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밤사이 확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광주에서 8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새벽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 13명은 모두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어제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인후통과 기침 등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지난 4일 먼저 확진됐고 이후 이 학생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한 결과 잇따라 확진된 겁니다. 이어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등 1000여 명을 모두 검사하는 과정에서 학생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고등학교가 이번 주 이틀간 시험을 치른 것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신규 확진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수의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여수와 순천에서 4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밤사이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어제와 오늘 광주는 21명, 전남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낯선 사람이 외부에서 줄에 매달려 실내 사진을 찍고 있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시겠죠. 광주 한 재개발 대상 상가 건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입주자들은 무단 침입을, 재개발 조합 측은 감정평가용 자료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암벽 등반에 사용되는 전문가용 밧줄 뭉치를 챙겨 계단을 오릅니다. 얼마 뒤 건물 내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층 교회에 있던 여성이 창밖에 매달려 있는 남성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뭐지? 딱 보니까 저 눈이 많이 마주친 거죠, 남자분이랑.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밧줄을 타고 옥상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건물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재개발 사업 지역에 있는데 재개발 조합 측이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입주자들은 명백한 무단 침입이라며 재개발 조합 측을 고소했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감정평가를 사진 찍어서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2년째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또 토지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공용시설인 출입계단을 이용했다며 무단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관할 구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목포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19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목포시 용해동 한 도로에서 취중에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탄 동갑내기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산업단지의 공장시설이 엉뚱하게도 임대용 창고시설로 사용되다가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인데 적발된 업체들이 산단 조성 당시 공장을 짓겠다며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대양산단의 한 제조업체.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를 내줬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도비아 12 등 4억 원을 지원받아 산단 부지를 제조업 용도로 분양받은 뒤 제조업 대신 태양광 발전과 창고업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수억 원의 보조금으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 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업체는 이 산단에서만 6곳.
임대료 우리가 잠깐 이제 선후배 간격을 원하니까 잠깐 맡기고 보름을 놔두더라도 뭐 돈 100만 원씩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적은 있죠. 산단 안에서 불법 임대업이 가능했던 건 단속이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공장 준공 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등록이후 업체 대표가 제조업 설비를 빼낸 뒤 임대용 창고로 활용해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에 몰두했던 목포시는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현장을 보면은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기 거 업체 거 물품인지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드니까.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꼼수에 제조업을 육성하려던 목포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 고무 사업에서 탈락한 전라남도가 평가 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 고무 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된 데 대해 평가위원들이 미래 성장성 등 국가 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 평가에 국가 균형 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광주가 2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에는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편인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입이 된다면 내일 오후에 전국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맑은 날씨와 함께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담양과 광주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0도, 순천 2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진도, 완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밤부터 서해안과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가 오는 12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합니다. 이정국 감독 작품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배우 안성기, 윤유선, 박근영 씨 등이 출연하고 5.18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번 영화는 지난 2019년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 브랜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됐습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 245의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내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이 열리고 11일에는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건물 옥상 전일마루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기획 전시실에서는 5월 항쟁 당시에 사진 기자들이 남긴 기록물을 모아서 5.18 41주년 기념사진 기획전이 펼쳐집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정의 달을 맞아 내일부터 열리는 두산과의 3연전을 패밀리 시리즈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는 내일은 대학생의 날로 정해 대학생에게 입장권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어버이날인 8일은 부모님 팬에게 카네이션을, 9일에는 어린이 팬들에게 과자 등을 선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가축이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한층 신속한 초동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2017년도부터 올해 1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6개월분 이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고 광주시는 지난해 2학기에 1,447명에게 9,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지키고 작은 나눔을 실천한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